고대 그리스. 오늘날 민주주의, 철학, 과학, 예술의 토대를 세운 문명. 그러나 그 찬란한 빛 뒤에는 수많은 전쟁, 분열, 그리고 몰락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번영과 전쟁, 철학과 피, 예술과 죽음이 교차한 그 땅에서 인류는 생각하는 인간으로 거듭났고 자유와 질서, 인간과 신, 자연과 우주의 본질을 묻는 문명이 탄생했다. 지금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의 탄생과 몰락을 함께 따라가 보자. 먼 옛날 에게 해의 푸른 물결 위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가 태동한다. 크레타 섬, 지금의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이곳은 고요하지만 깊은 비밀을 품고 있었다. 바로 미노아 문명의 탄생이다. 기원전 3000년경 크레타에는 놀라운 도시 국가가 세워졌고 이들은 고도로 발전된 해양 문명을 이룩했다. 거대한 궁전, 미로 같은 건축, 정교한 벽화. 이 중 크노소스 궁전은 그 상징이었다. 전쟁의 흔적 없이 불을 누리며 번성한 이 문명은 마치 전설 속 낙원 같았다. 그러나 이 고요한 번영은 오래가지 않았다. 기원전 1450년경 갑작스러운 붕괴. 그 원인은 지금도 불분명하다. 대지진, 산토리니, 화산 폭발, 침략 혹은 그 모든 것이 복합작일 것이다. 정확한 진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미노아 문명의 몰락은 에게 문명 전반에 거대한 균열을 남긴다. 그 뒤를 이은 것은 미케네 문명이었다. 기원전 1600년경부터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중심으로 등장한 미케네인들은 미노아와 달리 군사력과 정복을 기반으로 세력을 넓혀갔다. 이들의 유산은 트로이 전쟁의 전설로 남아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아가멤논, 아킬레우스, 헥토르. 이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다. 현대 고고학자 하일리히 슐리만은 실제 트로이 유적을 발굴해내며 그리스 신화의 무대가 실제했음을 세상에 증명했다. 그러나 미케네 문명도 결국 기원전 1200년 무렵 도리아인의 침입과 함께 소리 없이 사라졌다. 이후 약 400년 동안 그리스 세계는 아무기다크 에이지로 접어든다. 문자는 잊혀지고 궁전도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시 흩어졌다. 기원전 8세기경 그리스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다. 비록 이전과 같은 궁전이나 제국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사회,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탄생한다. 그것이 바로 폴리스 도시 국가이다.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토스, 델포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이 도시들은 각자 독립된 국가처럼 기능했고 신전을 짓고 시민을 모으고 법을 세웠다. 시민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최초의 정치 실험이 여기서 시작된다. 폴리스는 단지 행정 단위가 아니라 삶의 공동체였다. 전쟁과 축제, 투표와 재판, 심지어 철학적 토론까지. 모든 것이 폴리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아고라 광장은 시민들의 토론의 장이자 민주주의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었다. 이 작은 광장에서 나눈 대화가 훗날 전 인류의 사상과 정치 체계를 뒤흔들 줄 그들은 알았을까? 그리고 이 모든 출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미노아의 몰락과 미케네의 붕괴, 즉 문명의 실패와 암흑기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 문명의 새벽이다. 파괴에서 탄생하고 몰락에서 진화한 문명. 바로 그 시작점에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다. 고대 그리스 문명은 기원전 5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한다.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도시 아테네가 있었다. 전쟁이 이 문명의 문을 두드렸다. 기원전 490년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가 에게해를 넘어왔다. 수십만의 병력이 유럽 대륙을 향해 밀려오던 그날 아테네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 전설에 따르면 승전 소식을 전한 병사가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전력 질주한 후 숨을 거뒀다. 그의 마지막 외침, 우리는 승리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마라톤 경기의 기원이 된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찾아왔다. 기원전 480년 아테네 해군은 협곡처럼 좁은 바다로 페르시아 함대를 유인해 괴멸시켰다. 이 순간 서양 문명의 운명이 뒤바뀌었다. 이 승리 이후 아테네는 새로운 시대를 연다. 전쟁의 영웅에서 이제는 정치와 예술, 철학의 수도로 변모한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한 인물,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 페리클레스. 그는 시민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하고 국가의 예산으로 가난한 시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는 말했다. 아테네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다. 아테네는 전 인류가 따라야 할 모델이다. 이 시기 아테네는 세계 최고의 학문과 예술 도시로 부상한다.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지고 드라마, 비극, 희극이 극장을 채운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은 오늘날까지도 무대에 오른다. 그러나 이 시대를 진정으로 영원하게 만든 이들은 철학자였다. 거리의 지혜자 소크라테스. 그는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을 던지며 진리로 나아갔다. 너 자신을 알라. 그의 말은 한때의 조언이 아닌 인류를 향한 끝없는 성찰이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진리와 이상을 탐구했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 윤리, 정치에 걸쳐 서양 사상의 뼈대를 만들었다. 오늘날의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은 이 세 사람의 철학 위에 서 있다. 철학만이 아니었다.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을 신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옮겼고 피타고라스와 에우클레이데스는 수학의 기초를 닦았다. 오늘날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공식의 반 이상은 그리스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처럼 아테네는 그저 번영한 도시가 아니었다. 인류 정신의 수도. 생각하고 표현하고 질문하는 자유의 심장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테네는 지나치게 강해졌고 스파르타를 포함한 다른 폴리스들과 충돌하게 된다. 이것이 고대 그리스의 황금기다. 폭풍 같은 전쟁에서 태어나 예술과 철학, 민주주의로 꽃 피운 시간. 이 시대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인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기원전 5세기 중반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 이후 급속히 팽창했다. 무역, 식민지,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아테네는 그리스 세계의 패권자가 되었다. 그들은 델로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폴리스를 묶었지만 그 실상은 아테네 중심의 제국 체제였다. 동맹은 점점 아테네의 조공국으로 전락했고 불만은 쌓여만 갔다. 그리고 그 불만의 최전선에 스파르타가 있었다. 철저한 군사국가, 절제와 규율의 상징이었던 스파르타는 자유와 창의의 개방과 확장의 아테네와는 정반대의 세계를 대표했다. 이 두 도시는 단지 경쟁자가 아니었다. 이념과 체제, 세계관이 충돌한 문명의 전쟁. 그것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전쟁의 서막 기원전 431년. 첫 포성은 사소했다. 코린토스와 코르키라 사이의 분쟁. 여기에 아테네가 개입했고 스파르타는 참을 수 없었다. 이제 그리스는 둘로 갈라졌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해상 제국,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육상 동맹. 27년에 걸친 장기 전쟁이 시작된다. 초기에는 아테네가 우세했다. 장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강력한 해군.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성벽 앞에서 무력했다. 그러나 운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아테네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기원전 430년 아테네에 전염병 패스트이 퍼진다. 밀집된 도시, 막힌 통로, 감염의 속도는 번개 같았다.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고 지도자 페리클레스도 사망한다. 혼란한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던진다. 정의란 무엇인가? 하지만 전쟁과 혼란 속에서 철학은 외면당했고 결국 그는 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다. 전쟁은 점점 소모전으로 변해갔다. 아테네는 시칠리아 원정이라는 무모한 도박을 감행했지만 결과는 대참패였다.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의 지원을 얻어 강력한 해군을 마련했고 기원전 404년 아테네는 마침내 항복한다. 민주정은 해체되고 스파르타가 세운 친스파르타 과두정이 들어섰다. 광장의 자유는 사라지고 철학자의 입은 침묵했다. 아테네는 살아있었지만 그 찬란한 정신은 죽어가고 있었다. 이 전쟁에서 진짜 패자는 아테네만이 아니었다. 스파르타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도 곧 테베, 마케도니아 등 다른 세력에게 밀리며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결국 이 전쟁은 그리스 전체의 자멸이었다. 내분이 만든 폐허, 자신들끼리의 전쟁이 만든 몰락. 그러나 이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그리스는 질문하는 정신, 탐구하는 본능을 잃지 않았다.
비록 도시들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사상과 철학은 살아남았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다. 그것은 문명이 어떻게 자만에 빠지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다. 그리고 이 몰락의 끝에서 새로운 힘이 다가오고 있었다. 북쪽의 야만이라 불렸던 나라,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왕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의 발걸음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아테네가 무너지고 스파르타마저 쇠퇴한 그 순간, 그리스는 더 이상 찬란한 중심이 아니었다. 분열된 도시국가들, 반복되는 전쟁, 식어버린 철학의 열기.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북쪽의 변방, 그리스인들이 바냐만인이라 부르던 나라, 마케도니아가 역사의 중심으로 올라선다.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의 아버지이자 마케도니아의 실질적인 창건자. 그는 분열된 그리스 폴리스들을 외교와 무력으로 하나씩 굴복시켰다.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 그리스 연합군은 마케도니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때 젊은 알렉산더는 필리포스 곁에서 직접 전장에 서 있었다. 필리포스는 페르시아 원정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궁중 암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그리하여 역사의 무대에 올라선 한 청년. 알렉산더 3세, 그는 20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고 32살에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기원전 334년 그는 그리스 군대를 이끌고 소아시아의 페르시아 제국으로 진격한다. 그라니코스 전투, 이수스 전투, 가우가멜라 전투. 그는 한 번의 실패 없이 당대 최대 제국 페르시아를 무너뜨린다. 이어 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세우고 인도 북서부까지 진군하며 전설이 된다. 그는 단지 정복자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리스의 사상과 동방의 문화를 융합하려 했고 그의 제국은 단순한 군사 지배가 아니라 문명의 혼합, 즉 헬레니즘 세계를 만들어냈다. 알렉산더는 정복한 곳마다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삼았고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도시를 세워 도서관, 극장, 학교, 체육관을 만들었다. 그리스 철학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로, 동방의 과학과 신앙은 그리스로 스며들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상징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지식과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후일 로마조차 그 유산을 계승하게 된다. 그리스가 사라져도 그 정신은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기원전 323년 바빌론. 젊은 정복자는 원인 불명의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채 남긴 한마디. 가장 강한 자에게 이 말은 큰 분란을 만들었다. 곧바로 권력과 영토를 둘러싼 내전에 돌입한다. 수십 년간 이어진 격렬한 전쟁 끝에 그의 제국은 3명의 장군들에 의해 셋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들은 각각 이집트, 서아시아,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본토를 차지하며 헬레니즘 3대 왕조를 세우죠. 먼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를 다스린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알렉산더의 시신을 알렉산드리아에 안치하고 그곳을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로 키워냅니다. 이 왕조는 약 300년 동안 지속되며 마지막 왕은 바로 클레오파트라 7세였습니다. 두 번째는 셀레우코스 왕조. 서아시아, 특히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를 지배한 이 나라는 넓은 영토와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제국이었지만 내분과 반란 속에 끊임없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마지막은 안티고노스 왕조.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본토를 차지했지만 계속되는 내전과 외세 개입으로 가장 불안정한 왕조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헬레니즘 세계는 알렉산더의 유산 위에 세워졌지만 그 안에는 이미 분열과 몰락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헬레니즘 왕국으로 불리며 알렉산더가 남긴 문화적 유산을 이어갔지만 헬레니즘 세계는 결국 로마 제국의 팽창 앞에 무너진다. 기원전 146년 로마는 코린토스를 파괴하고 그리스 본토를 식민지화한다. 하지만 정복자는 곧 정복당한다. 로마의 지식인들은 그리스 철학을 배우고 그리스어로 글을 쓰며 그리스 문화를 자신의 정체성 일부로 받아들인다. 플라톤은 로마 철학자가 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로마 법의 뿌리가 되었으며 소크라테스는 서양의 양심이 되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헬레니즘 세계는 수백 년간 인류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다. 민주주의와 철학과 예술 그리고 과학과 문명의 핵. 그 모든 시작은 고대 그리스, 그리고 그 마지막 불꽃은 알렉산더의 칼끝이었다. 고대 그리스, 그들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질문, 철학, 예술, 그리고 자유의 정신은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수천 년 전 그 땅에서 시작된 문명은 지금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역사는 혼자 공부하면 지루하지만 함께 나누면 살아 숨쉽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